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바로 그 돈, 대한민국 원화가 아주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분석가의 주장을 통해서 이게 왜 단순한 예측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인지 그 근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바로 금융분석가 프랜시스 헌트. 아마 마켓 스나이퍼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원화 가치가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 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시장 예측 수준이 아니에요. 헌트는 이걸 레인메이커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가 무너지는 어쩌면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바로 그 순간에 베팅하는 굉장히 대담한 전략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의 주장은요, 한국 경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는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한 고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이죠. 삼성공화국, 글로벌 AI 선도국. 그런데 헌트는 이런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전혀 다른 현실을 봐야 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약한 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거품. 지금 전 세계가 AI, 반도체 열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만약 이들이 한국 시장 위험한데? 하면서 돈을 한꺼번에 쫙 빼버리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 거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100%가 넘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년 내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쏟아부어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위험한 신호죠. 자, 이제 두 번째, 내부 균열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쩌면 한국 경제의 가장 독특하면서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이 제도가 바로 숨겨진 부채 폭탄이라는 겁니다. 헌트는 이 전세제도를 그냥 시한폭탄이라고 불러요. 왜냐?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입자는 돈을 못 받고 그 세입자한테 대출해준 은행도 위험해지고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정부, 즉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돈을 찍어내서 이 구멍을 메울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당연히 원화 가치의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올려서 통화 가치를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금리를 올리는 순간 가계부채와 전세 문제라는 이 폭탄이 바로 터져버리니까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덫에 갇힌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트는 한국의 운명이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바로 달러의 문제입니다. 그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레포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 세계 은행들이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서로 빌려주는 시장이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 은행들도 무역대금 결제 같은 걸 하려면 여기서 달러를 구해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린다면, 레포 시장에 얼어붙어서 달러 공급이 뚝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달러를 구하려고 아우성이겠죠. 그때 한국은 가진 원화를 내던져서라도 얼마를 주든 달러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경제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지? 특히 요즘 모보 주식 같은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과연 지금의 이 주식시장 상승이 진짜 경제가 좋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번 따져보죠. 네, 맞아요. 요즘 뉴스만 보면 한국 로봇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이걸 보면 역시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 원화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큰 전제를 깔고 이 현상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이 뜨거운 주식시장이 사실은 강함의 신호가 아니라 정반대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트는 이걸 건당한 상승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이걸 균열 붕괴 부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즉 환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지 않겠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강세장 같지만 실제로는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불꽃놀이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헌트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서 경고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전한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논리가 딱 정리되는데요. AI 거품, 위험한 전세 구조 같은 한국 내부의 문제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한국을 단순히 여러 위험 국가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바로 그 도화선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전망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트가 제시하는 일종의 탈출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해서 수익을 낸다. 둘째, 그렇게 번 돈을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돈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가 자본 이동을 통제할 수도 있으니 이런 감시망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은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하필 은일까요? 그건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겪는 과도한 부채나 중앙은행의 딜레마 같은 것들이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맞닥뜨릴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종이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럴 때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한 분석가의 주장입니다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솔직히 좀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지금이 거대한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폭풍은 이미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